그때는 여성의 낙태를 당연히 죄라고 봤겠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래서 여성에게 낙태가 되는 약을 절대 제공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그 결석에 있는 사람을 절대 치료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지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발택하지 않고 이걸 발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건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이데올로기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국제의학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단체고요. 여기에서 임원들을 몇 명 뽑아서 UNDMC 안에 배치해서 의학적인 정보가 혹시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의학연맹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의원으로 발탁해서 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놓았을 때 그 정보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빙성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맞는 정보라고 해도 신빙성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제시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보를 제시를 할 때 그것에 관련된 그것을 입증하는 학술지라든지 그런 것들의 링크를 같이 제시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보았을 때는 그 글 자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 출처를 제기했냐 안 제기했냐의 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그 학술지를 보았을 때 그 학술지의 내용이랑 그 정보랑 상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술지를 본 의학계 종사자들이 그 정보를 더 잘 시정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엄청 장황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 그걸 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걸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좀 더 많이 간단하죠? 저 것보다? 이제 이걸 왜 간단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거 그냥 운영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룬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거가 여기 사라졌네.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두 번째 거가 UNDMC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서 가입국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향에게 생산을 맡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나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생화학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반의 코야 뭐 아니면 블랙데스 같은 많은 전염병들을 무기화시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 기술을 제공해 준다면 그걸 사용해서 오히려 인류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대량살상 무기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네 가지 기준, 이 참여의 신뢰성, 국제적 위상, 해당국에 조성된 정보의 총량, 그 다음에 회의 안건 등의 관련성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안건을 통해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통해서 이 이상한 나라의 유입을 막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바로 여기 있는 이 UNDMC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주한 안건을 삼은 정기회의를 연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UNDMC도 안 그래도 UN에 있는 카운슬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유입하는 막대한 양의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다 일일이 세분화시켜야 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또 세계 정세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 단위로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연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서 주로 뭘 하냐면 이제 새로운 회원국제 가입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들어온 새로운 유입된 데이터를 검토해보고 그리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해보고 그리고 예상 검토해보고 이런 기본적인 검토 같은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바로 네 번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MDMS를 적극 활용하여서 다음 조건 하에 유입된 데이터를 분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유입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걸 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니까 바로 여기 MDM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슈퍼컴퓨터들이 조그마한 셀로 나눠가지고 그걸 셀 단위로 구분하여서 데이터를 구분화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분하겠다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조항들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료학 데이터도 뭐 외교를 위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일반 민간인을 위한 데이터, 군사적 데이터 등 다양한 요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조항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 정책을 적용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이냐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총 3가지를 추구한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의학계 종사자들에 있어서 의학계 종사자들마다 어떤 정보를 받냐에 따라서 정보의 평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의학계 종사자들 간에서 의학적 정보를 평등화한다는 것을 기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빈곤층의 민간인들은 주로 이제 건강 시스템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빈곤층 민간인의 용이한 사용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주제 자체가 큰 주제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한 방법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했습니다. 정책은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정책의 문제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특정 국가들은 이제 이기적인 면모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풀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를 적절히 풀게 하려는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불평등이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애초에 인터넷에 기초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애초에 접속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불평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전 불감증이죠.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꽤 많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사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이렇게 우려가 세 가지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안도 같이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때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이게 문제점은 될 수 있지만 꼭 겪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기반을 항상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불평등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런 의학적인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보 불평등이 있다면 평등화를 시켜야죠.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불모적인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이지만 어쨌든 필요한 일입니다. 꼭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죄송해요. 1분 안에 끝낼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안전 불감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의학적인 정보를 많이 찾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둔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치 효과라는 걸 사용해서 인터넷 포털에서 보통 선생님 말해도 돼? 잠시? 네. 30초면 돼. 방해해서 미안해. 우선은 7반이 말한 대로 요거 1학기, 2학기 분리해서 한 거야. 한 번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름에 동그라미 치는 게 확인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내신 40분까지 꼭 두 개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이 네 선생님 잠깐만 볼게요. 아연아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넛지의 방식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넛지의 방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보통 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광고를 가장 위에 뜨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안전이나 뭐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위에 뜨게끔 해서 넛지 효과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어떨 때는 존재하던 것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족한 것들이 서로 모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세계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별거 아닌 공상이다 이러면서 묵살했던 댓글들을 모아서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당황해져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쉬는 시간은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3시 50분부터 다시 진행할게.
수진아 이거 계속 찍을 거야? 아니야 지금 꺼도 돼. 응.